네, 이번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이번 한파의 원인과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민경 YTN 기상재난 전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추워도 너무 추운데요.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이유는 뭔가요? 네, 우선 한반도 양옆으로 이 대기 상층에 공기의 벽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화면 보실까요? 이 대기 상층 5km 부근 일기도입니다. 이 북극을 기준으로 위에서 내려다본 일기도라서 한반도가 이렇게 작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고기압이 벽처럼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나라 부근에는 이렇게 저기압이 큰 덩어리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 풍선을 한쪽에서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듯이 한 지역에 고기압이 생기면 옆에는 저기압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마치 기착칸이 연결된 것처럼 번갈아 가면서 흘러가는 게 정상적인데 이번처럼 고기압이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이 저기압이 제자리에서 톱니바퀴 돌듯이 계속 회전하는데요. 이번에는 규모가 아주 커서 이 남북으로 3,000km에 달하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만들어지면서 이 북극 주변의 찬 공기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북극 주변에 찬 공기라고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부 전문가들이 이번 추위를 북극 한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조금 전에 보신 일기도 다시 보실까요? 예. 네, 여기 한 가운데가 북극입니다. 이 찬 공기가 내려오는 시작점이 북극이기 때문에 북극 한파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 북극의 매우 강한 찬 공기가 이렇게 성질이 변하지 않고 한반도로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거대한 저기압 통로를 따라서 이렇게 중국 내륙을 우회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공기의 성질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이 북극의 찬 공기가 변질 없이 그대로 내려오면 이 서울 기온이 영하 15도에서 20도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공기가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11.8도에 그쳤습니다. 이번 추위가 올겨울 두 번째 한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지난달 초반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12.2도로 이번보다 더 추웠습니다. 이 화면 보실까요? 지난달에는 상층 소용돌이의 규모가 이렇게 작아서 비교적 북극에서 찬 공기가 그대로 내려왔던 반면에 이번에는 이렇게 확연히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중국 내륙을 더 우회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한기가 다소 변질되면서 추위의 강도가 지난번보다는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며칠 전에 절기 입춘이었잖아요. 원래 입춘쯤에 이렇게 추운 건가요? 네, 입춘은 말 그대로 봄이 시작된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이번처럼 한겨울 같은 추위가 종종 찾아오긴 하는데요. 이 그래픽 보실까요? 이 입춘은 24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로 매년 2월 3일에서 5일쯤입니다. 이맘때 전국 평균 최저기온은 영하 5.9도인데요. 최근 5년 동안은 전국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입춘 한파는 없었지만 2018년에는 영하 11도, 2006년에는 영하 13도였습니다. 네. 자 앞서서 저희가 이제 기상캐스터 중계를 봤을 때 아메리카노, 얼죽아들은 굉장히 좀 좋아할 것 같은데 아메리카도 얼고 그리고 어제는 또 계란도 어는 모습도 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YTN 기상캐스터들이 어제 새벽부터 달걀을 깨보거나 휴지와 티셔츠, 청바지를 물에 적셔서 얼마나 빨리 어는지를 실험해 봤는데요. 이렇게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에서는 물과 커피 같은 액체가 어는 것은 물론이고요. 추운 날 젖은 손으로 난간을 잡으면 손이 달라붙듯이 이렇게 매우 차가운 표면에 이 물이나 액체가 닿으면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현상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날이 춥다는 거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서울에는 처음으로 이제 한파 경보도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동북권만 경보고 나머지는 또 주의보예요? 네, 맞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동북권이 가장 내륙이기 때문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다 덮어서 기온이 떨어져도 곳곳에서는 지형적인 요소들이 더해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겨울에는 바다가 육지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해안 지역이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고요. 내륙 깊숙이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추위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네, 일기도 보실까요? 네.
오늘부터 주말까지의 예상 일기도입니다. 이 저기압이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땅콩 모양처럼 위쪽과 아래쪽 덩어리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은 이 아래쪽 덩어리는 우리나라 동쪽으로 빠져 있는 상태고요. 이 시간을 돌려보면 이렇게 위쪽에 있는 공기 덩어리가 점점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 시점이 주말이고요. 토요일쯤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춥더라도 이 중심이 이렇게 한반도로 내려올 때는 바람도 더 강해지고요. 추위의 강도도 지금보다는 주말이 더 강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후에 이 덩어리까지 동쪽으로 빠지게 되면 이 다음 주 초반이 되어서야 이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말까지는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 되겠고 폭설 상황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설 연휴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계속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찬 공기가 서해를 지나면서 큰 온도차에 이 눈구름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게 북서풍을 타고 서해안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레이더 화면 보실까요? 이 바람 방향 때문입니다. 이 서해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진 눈구름대들이 이렇게 보시면 충남 서해안과 호남 그리고 제주도 부근에만 계속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불어오는 이 대각선으로 부는 바람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여기에 이렇게 옹진반도 쪽을 가면 구름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 바람 그늘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요. 이 바람이 옹진반도를 거치면서 이 안에는 가둬진 구름대 때문에 이 눈구름대가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 바람이 강하게 불 때 건물 뒤로 숨으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옹진반도가 건물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서해안에 폭설이 쏟아져도 이 수도권은 눈이 내리지 않는 겁니다. 네, 또 전북에는 사흘째 30cm가 넘는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얼마나 더 오는 겁니까? 네, 우선 내일 오전까지는 전북에 15cm에 달하는 눈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이 호남 내륙과 충남 서해안에도 많게는 10cm가량 더 내리겠는데요. 이 내일 오후에는 기압골이 들어와서 바람이 서풍으로 바뀌면서 이 서해안의 눈이 잠시 그치겠지만 이 대신 수도권과 강원, 충청 내륙에 이 오후부터 밤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북서풍이 강해지면서 충남 서해안과 호남에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해서 이 강약을 반복하면서 주말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서해안 폭설은 추위가 차츰 풀리기 시작하는 일요일 오후에나 끝날 걸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 주말까지 추위와 눈 대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YTN 기상재난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